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쪼개지고 국민의힘도 쪼개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동시다발 분당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관측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재명이 개헌을 명분으로 해서 친한계와 신주류 개혁연합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솔솔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개헌을 명분으로 해서 개헌 찬성파 의원들, 이번에 만난 놈들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주호영, 박덕흠, 신성범, 최영두 이런 애들하고 친한계 얘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뉴 이재명 세력, 그렇게 해가지고서 개헌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200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런데 여전히 반면기조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친명계와 융합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가 한동훈한테 손을 내밀고 뭔가 떡고물을 제시할 경우에 또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골프 친 의원들이 모두 개헌 찬성파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개헌을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김민석이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이재명이가 민주당 뉴 이재명 세력하고 그리고 친한계 등 개헌 찬성 세력을 엮어가지고서 하나의 새로운 그룹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또 뭐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결국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석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김민석이가 당대표가 될 경우 정청래는 분리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지금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이 당권파가 계속해서 지금 주류 세력이 될 경우 비주류들은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서 다시 또 당을 만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네거티브 공방과 계파 갈등으로 얼룩지면서 전대 이후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권파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가 동시에 쪼개져서 4당 체제로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은 친명, 친이재명계, 그리고 김민석 후보와 친청계, 정청래 후보의 초접전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기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이가 46.01, 정청래가 44.053으로 격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격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개입설, 성희롱 논란, 고발전에 이어서 정 후보 측이 경선 불복 시 원내 세력화 후 2027년 제3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분당설까지 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질 경우 지금 신천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성희롱 논란, 고발전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불복을 하고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3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일축했고,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분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세력이 있어야 쪼개지는데 몇 명이나 따라가겠느냐, 실제 분당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김 후보가 승리할 경우 정 후보 강성 지지층 일부가 조국 혁신당 쪽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국이가 있다는 거죠. 조국당으로 이탈해 가지고서 조국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뚜렷한 구심점 없이 개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일각의 나홀로 리더십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그의 연임설까지 나오고, 한동훈 부속 의원의 복당 문제와 친한계 의원 징계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겨냥해서 복당 운동권이라고 저격하는 등 마찰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장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지 못한다는 건 다 안다. 사선의 한 의원은 다음 총선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갈라져서 4개 정당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 얼굴로 총선을 못 치른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나가서 당을 또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여야 동시 분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재명이 취약해진 집권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한동훈계와 손잡고 이른바 신주류 개혁세력 연합을 구성해서 개헌을 통한 재집권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할 시나리오는 민주당 분당이 아니라 이재명이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 정치연합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당 내부 갈등과 공천 문제가 겹치면 수도권, 충청권, 비주류 등 중도파에게 매력적인 출구로 포장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나가가지고 이재명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허은하 전 의원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했고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총리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이 하는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우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에게 2028년 총선은 명운이 걸린 선거라면서 훨씬 큰 폭의 보수진영 인사 영입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2028년 선거에서 지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자신이 그야말로 나락가니까 2028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정작 신주연합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한동훈은 계속해서 반면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하고 과연 이재명이 붙을지는 그건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골프 친 애들, 이런 애들이 이재명과 붙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재명은 국힘 보수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2028년 총선을 자기가 승리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포섭해 가지고서 자기의 국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지면 재판 체계되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계를 만들고 그런 어떤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도 쪼개지고 국민의힘도 쪼개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조금은 뭐 이른 분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갖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장도혁 같은 경우 말이죠.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국회의원들은 딴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저 이재명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저 이재명 쪽에 손을 지금 벌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잡아두고 그런 건 어려워요. 결국 그들은 나간다고 보고 그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들을 빨리빨리 발굴해 가지고서 총선에서 그런 애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압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배신 때릴지 어떻게 배신 때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감시해 가지고서 왜 너 배신 때리느냐, 너 배신 때리지 말아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서 청년들을 키우고 인물들을 키우고 그래서 총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당 분당이든 우리의 어떤 분당이든 간에.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플러스가 되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신업입니다.